총선 특집, 민서유 총선 특집 두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건도 있었죠. 용산입니다. 용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용산이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또 대통령의 실정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보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권 심판이 강하게 작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용산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용산중 용산고등학교 출신 강태웅 용산 지역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강태웅 후보. 여보세요? 예, 강 후보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강 후보님. 잘 들리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민서유 방송이고요. 예.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강 후보님은 예. 서울시에 30년간 근무를 하셨고,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행정 1부시장까지 역임한 도시행정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총선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용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제가 잘하는 곳입니다. 청소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예. 제가 용산의 대표적인 학교인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로 졸업했고요. 어렸을 때도 자랐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에서 필요로 하는 일, 이 오래된 도시에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용산 공원을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보존해야 하거나 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문제, 그리고 또 철도 지하화 문제,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국가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서울에 성장한 30년 공무원 생활에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도시 성장 전문가로서의 특히 용산에 필요한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예. 사실 4년 전에 우리 민주당 영입이 됐고 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용산은 제 고향이자 또 용산에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에 실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영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한소은 씨가 우리 후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상대 후보죠. 4년 만에 리턴 매치잖아요. 그렇죠. 사실 후보님께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도 속이 쓰리실 수 있겠지만 서력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총선 당시에 불과 0.66포인트로 표로 따지면은 불과 890표 차이로 굉장히 석패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역 기반 어떻게 다지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어떤 힘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4년 동안 용산 곳곳을 발로 뛰면서 누볐습니다. 예, 용산 구민들을 만나고 특히 유권자죠. 목소리에 경청하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찾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은 정책의 집행 기능이 있지만은 네. 정치는 경청에서 시작돼서 그 해법을 찾는, 그러니까 최종 입법 과정까지 되겠지만 아직 원해니까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답을 듣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한 저의 노력이 또 4년 만에 지금 경선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경선이 있었는데 용산에 네. 2인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유권자로부터 이러한 특히 당원이나 우리 당원님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온 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이제 야권 후보들, 지금의 야권,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 이런 후보들이 출마를 하면서 표가 좀 분산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실 이제 0.66인데 예. 득표율 차에서는 253개 선거구청 지역구죠. 예. 두 번째로 표차가 적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다 공당에는 더 당연히 출마를 해야죠. 뭐 네. 공당은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정의당 이제 민생당 또 지금 이제 민중당 그 당시에요. 예. 그 4대1로 우리 민주당까지 해서 4대1이 있던 그런 지금 국힘하고 예. 그런 4대1이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0.66을 그 당시에 제가 차이가 났는데 예. 나머지 당에서 사실은 3개 당에서 4.6%를 차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요 진보 진영이 표의 분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뭐 정당 자체가 공당은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가 이겼지만 권영세 상대 후보죠. 네. 분산의 이득을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아직도 용산은 많이 보수 진영이 강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은 아직도 용산은 진보의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다. 저는 그리고 또 이번 그것이 총선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도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구 기자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태모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였는데요. 네. 솔직히 뭐 용산으로 이전하면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권위적인 어떤 정부 기관이 중요한 기관이 또 용산구에 그 위치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뭐 찬성했을 법도 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언론에는 이제 비춰질 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이렇게 많은 발표가 있었던 것도 그 당시 그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실 용산을 이전해 오면서 개발이 잘 되고 또 용산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이제 2년이 거의 다 가죠. 네. 그러나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이 진짜 불편이 심해졌죠. 뭐 이건 우리 용산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 집회는 보장에 대한 당연한 권리지만은 주거지 중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가끔 좀 자제가 돼야 될 부분인데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옆에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쉬는 일요일날 주말에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그런 개발이라고 어떤 용산의 주민들의 삶의 질부가 갖는 그런 행정 수요가 큰데 특히 크딩 용산은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용산 공원이 과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이전에 오매에 따라서 과연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연 어떤 우리 예정했던 일정대로 용산 공원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공간의 범위도 그렇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또 주변에 이게 지금 아직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일단 재개발의 수요가 많아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층고 문제라든지 어떤 개발에 있어서의 경호 문제가 또 역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현재 그러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은 많은 장애가 있고요. 특히 용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대통령실 이전에 옴에 따라서 이런 불편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제대로 정치적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은 진행돼 가지고 그 누구도 제대로 아직까지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런 치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용산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용산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전해오고 이태원 참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심이 그런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강태용 후보님,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한 2년 반 후에 뭐 다시 대선이 이제 열려서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최종적으로 또 어떤 국민적 합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죠. 지금 일단 이전에 온 거는 현재의 상황이니까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최종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아마 자체 3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후보님 연결 감사드립니다. 꼭 필승하시기 바라고 용산에서 정말 바람을 일으켜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활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신정치 1번지라고도 하는데요. 예. 반드시 제가 4년 전에 0.66 석패했지만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용산에 출마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강태용 후보고요. 강태용 후보는 지난 4년 전에 권영세 후보와 결혼했는데 안타깝게 석패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꼭 서력이 이루어지기를 민주당 서울시당은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